봅시다. 의문일. 의문일의 첫 번째 문제는 최소 대립상 문제가 나오지. 그럼 여기서 베이스가 되는 지식 한번 옆에다 써볼까? 옆이나 아무 데나 여러분들이 써. 최소 대립상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한다는 점부터 시작해야 돼?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부터 시작해야 돼. 맞지? 발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이 더 충족이 돼야 돼. 최소 대립상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두 단어의 의문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 동일하지 않으면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의문의 수가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때 제일 많이 나오는 낚시 포인트가 초성 이응이었지. 초성 이응 주의해야 돼. 얘는 의문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의문만이 차이가 나야 돼. 그걸 통해서 어떤 것까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추출의문 찾기까지 나올 수 있어. 그 추출의문이 나오면 얘를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에 따라서 특성하고 연관지어서 나오는 문제까지가 항상 나오는 의문의 특성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뭐 된소리 두 개가 추출된다, 파열음이 두 개가 추출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여기까지 정리했어? 그 최소 대립상은 의문의 정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쌍이라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아, 지겹도록 말해가지고 내가. 근데 의문은 좀 말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 있으면 꼭 말해줘. 자, 그렇게 가지고 갈 때 샘과 솜에서 추출되는 의문은 애하고 오가 추출되는 거지. 근데 얘는 최소 대립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왜?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의문이 아니니까. 된소리는 하나의 의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출되는 의문은 쌍기역과 치읓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얘가 이제 발음 기준으로 할 때 문제가 되는 애야. 표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차이가 없어 보여. 근데 발음을 기준으로 하면은 지읒과 쌍지읒이 추출이 된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얘도 역시 무슨 대립상이라고 해야 된다 생각하면 돼? 최소 대립상이라고 설명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최소 대립은 뭐가 최소 대립하는 거야? 소리가 최소한이 대립하는 거지 표기가 대립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서는 국수와 국자에서는 추출되는 게 있나? 없네? 왜? 시오, 지읒도 대립하지만 우와도 대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대립했을 땐 최소 대립상이 안 된다는 거야. 최소 대립상인 걸 찾지 말고 최소 대립상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봤을 때 얘는 의문의 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얘는 이 의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토대로 해서 나머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니네를 낚으려고 했던 번호는 4번이겠지. 맞지? 4번은 그래서 얘네들은 표기는 동일하고 발음이 다르다고 할 때 이 발음이 포인트가 되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 된다는 거. 그래서 최소 대립상에서 딱 하나만 킥으로 잡고 가자면 최소 대립상은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 이 하나는 잡고 가야 돼. 3번이 되는 이유는 쌍기역하고 치읓이 대립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니네를 낚으려고 했던 게 된소리는 하나의 의문이잖아. 근데 얘를 두 개로 착각하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함.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의문에서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된소리는 매드문, 이름은. 반모음은 매드문, 이름은. 그리고 초성의 이응은 표기만 있을 뿐 영음은 이런 것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형식 의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알아두는 게 좋아. 알겠니? 요거까지 잡아놓고 가면 되겠지? 2번 문제에서 설명할 게 좀 많아. 동화인데 답은 쉽게 나오지. 쉽게 나오진 않던데 나는. 여기서 잘못된 부분부터 보면 여기가 잘못된 거잖아. 얘는 표준 발음이 뭐야? 꽃길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 시옷을 뭘로 바꿔 발음해야 돼? 디귿으로 바꿔서 발음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억으로 바꿨으니까 잘못됐다라고 써놓은 거야. 맞지? 자, 그럼 현상부터 설명을 해볼게. 사람들은 얘는 원래 꽃길, 표준 발음부터 전부 다 써놓게. 아니, 쓰지 말고 그냥 하자. 꽃길이라고 하는 걸 꽃길로 왜 발음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봐. 자음 체계표에서 지금 보니까 뭐하고 뭐가 만났어? 얘하고 얘가 만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발음하기가 본인들은 어렵다 생각을 했나 봐. 근데 얘네들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 위치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 그래서 얘가 무슨 주가 되어서 동화 주가 되어서 얘는 동화를 당한 애니까 무슨 동화주야? 피동화주라고 할 수 있는 얘를 자기 위치로 끌고 와버린 거야. 그치? 자기하고 동일하게 뭐를 바꿔버린 거야? 좋은 위치를 동화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게 된 거야? 꽃, 길이 뭘로 변하고 꽃, 길로 변하고 이게 이제 기역, 기역이니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꽃길 이런 식으로 변한 거라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됐나? 됐나?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을 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하지 않으니까 비표준 발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안녕하십니까? 인구도 마찬가지야. 니은하고 기억하고 만나는데 얘가 영국이니까 얘를 영국이 위치인 잉으로 땡겨서 발음한 거라 생각하면 되고 문법은 니은하고 비읍이 만나는데 얘가 무슨 음이니까 양순음이니까 얘를 양순음 자리에 있는 미음으로 땡겨서 발음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발음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공통적이지 않은 비표준 발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2년 연속 나왔어. 3년 전 수능 특강까지는 이런 게 안 나와. 근데 2년 전 수능 특강, 작년 수능 특강부터 이제 뭐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비표준 발음을 던져주는 거야. 그럼 얘가 올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다 생각할 수 있어. 됐니?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결과물이 뭐로 변한 거니까 영국이음으로 변한 거니까 얘를 연국의 음화라고 설명할 수 있고 얘는 결과물이 양순음이니까 양순음화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 이 하나만 더 써놓을래? 어떤 사람들은 학교를 뭐라고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어? 할머니들은 학교라고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얘는 아 뒤에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거든? 이 제이는 무슨 모음이야? 전설 모음이야. 반모음이죠. 전설 모음이야. 전설 반모음이거든? 근데 얘는 무슨 모음이었어? 후설이었잖아. 전설의 위치는 경국의 위치야. 후설의 위치는 연국의 위치야. 그래서 얘를 어디로 땡겨와 버리는 거야? 전설 위치로 땡겨와 가지고 아예 전설 위치가 뭐야? 얘잖아. 이걸로 땡겨서 발음하는 이 모음 역행동화. 다른 말로 전설 모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지. 이것도 역시 비표준 발음이야. 표준 발음은 아니야. 이해하겠어? 그래서 얘처럼 무슨 모음화? 전설 모음화. 와 같이 표준어는 아니지만 방언에서 이제 다른 식으로 발음하는 애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밑에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봐.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포인트로 잡은, 수능 특강 여기서 포인트로 잡은 것은 교체라는 현상 중에서 동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면 돼. 우리가 지금까지 동화를 암기한 걸로는 동화는 무슨 방법 동화가 있고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좋은 방법 동화가 있어. 좋은 방법 동화에는 비음으로 같아지는 비음화가 있고 유음으로 같아지는 유음화가 있었어. 근데 표준 발음에서 조음이 위치가 변하는 조음 위치 동화도 하나는 존재했었어. 이것도 존재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국외음화라고 부르는 현상이었다 생각하면 돼. 근데 이 국외음화에다가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얘는 경국외음화라는 말을 붙여놓는 게 좋겠어. 경국음화에 해당하는 것은 디귿, 티읕이 지읒이나 치읒으로 변하는 거야. 어디 앞에서? 이나 제이 앞에서. 무슨 형태소일 때? 형식 형태소일 때. 오늘 수업하면서 이 그림 많이 그릴 거야. 이제는 이 조건 외워야 돼. 외운다기보다는 조건이 익숙해져야 돼. 알겠니?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발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야? 표준 발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동화야. 그렇지? 근데 동화라는 거에만 집중해 보면은 방언에서도 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방언에서 일어나는 동화 현상을 찾아보니 총 세 가지 정도의 위치 동화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써보면은 하나는 연국의 음화, 그리고 하나는 양순음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설 모음화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써놓으면 되겠지, 얘는.
인구를 어떤 사람들은 인구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는 거고, 감기를 어떤 사람들은 감기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는 거야.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것을 우리는 영국이음화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문법을 여기처럼 문법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맞아? 이런 것을 양순음화라고 할 수 있고. 전설모음화는 아기를 애기라고 발음하든 고기를 괴기라고 발음하든 전설모음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이 있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표준 발음이 아닌 비표준 발음으로 해당하는 애들이지만 그래도 얘도 어느 범주에 들어올 수는 있다는 거야. 이 동화라는 범주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닮아가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됐어? 오케이? 자,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거 있어? 혹시 지금 설명한 거 중에? 쌤하고 지금까지 1차적으로 잡았던 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설명한 용어들 있잖아. 양수는 연금이용, 공경국이용 이 말 모르면 이해가 안 가. 근데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돌린 게 이거 잡은 거야. 설명하는 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없게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도 설명하는데 저게 뭐였죠? 라고 하는 개념이 튀어나오면 반드시 선생님한테 얘기해 줘야 돼. 그건 니네 개념 빈자리야. 이해하겠어? 그래서 동화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지? 동화는 동화주와 피동화주의 관계를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동화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갈 때는 표준, 비표준이 아니라 방향에 따라서 역행, 순행, 정도에 따라서 완전, 부분, 그리고 좋은 위치, 좋은 방법 동화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겠다. 거기다가 전설모마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서 낼 때는 이 전설모마 같은 것을 섞어서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알아나? 됐나? 그래서 뭐 3학년 보호선생님들 도 빡세잖아. 그지? 열심히 해야지. 넘어간다? 자, 3번에 나와 있는 것은 국외음화 독립 문제야. 그치? 그럼 국외음화의 조건 나올 때마다 이제 쓸 거야? 니네가 이 그림 이제 익숙해져 봐. 쌤이 줬던 의문의 변동 표 있지? 표 밑에 다 써 있어? 다시 쓸게. 디귿, 티읕이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뀌는 거야. 어디 앞에서? 이나 제이 앞에서. 다 이나 제이는 무슨 형태소여야 해? 형식 형태소여야 해. 이걸 분리해서 이해하기 전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디귿, 티읕과 이, 제이가 만나는 의문적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뒤에 있는 게 형식 형태소이려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라 생각하면 돼? 형태소 사이. 다른 말로 형태소 경계라고 이야기해. 여기서만 일어나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후행 형태소가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안에 이나 제이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지만 일어나는 게 국위험화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를 A, B, C라고 하면 얘는 버티다는 요게 하나의 실질 형태소 또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B하고 C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국위험화가 안 일어난 거고 얘는 조사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갖춰지지만 얘가 어떤 거 C라고 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거고 맞아? 요것처럼 국외음화에서는 확장적으로 나가려면 이것을 분리해놓고 얘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서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 1, 2, 3, 4, 5번 예문 중에 국외음화하고 상관없는 거 고르시면 문제였다 생각하면 돼. 근데 2번은 무슨 현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센 소리 대기 축약 현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된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갈치는 축약 현상이라 지 국외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현상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범주형 문제. 얘는 국위의말을 던져줬으니 이 국위의말하는 조건과 전혀 상관없는 거 찾으시오라는 문제였다 생각하면 돼. 알겠니? 그래서 국위의말은 나온 김에 조건을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되겠지? 거센 소리 대기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조건 쓸게. 자, 여기서 헷갈렸던 선지는. 우리는 문제에서는 오류 규정형 문제가 있고 내포형 문제가 있어. 포함형 문제가 있어. 얘는 포함형 문제야. 오류가 없어, 선지에는. 맞아? 그러니까 범주형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지가연아, 얘네들이 너무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비음화가 나와 있잖아. 여기서 이제 비음화의 조건을 써볼게. 가, 따, 바가, 아, 따, 마로 변하는 거야. 어디 앞에서? 나마 앞에서 동화 현상이야. 됐어?
근데 비음화의 조건은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할 거야. 요게 가장 기본적인 뭐의 비음화? 비음화 중에서 파열음의 비음화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다 알고 있지? 근데 파열음의 비음화가 일어날 때 얘처럼 단독으로 적용될 때도 있지만 음극규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고 자단 뒤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지. 자한군 단순화가 됐는데 가다바가 안 나오면은 다른 게 일어날 수도 있고 두 개가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음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음절 끝소리 규칙과 자한군 단순화를 엮는 문제였다 생각하면 돼. 일단 3번이 되는 이유는 얘는 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비음화가 아예 없어? 원래 비음이니까 그래. 그래서 비음화는 이렇게 거꾸로 가니까 역행동화이자 얘는 부분동화에 해당하는 비음화였다 생각할 수 있고. 2번을 헷갈리라고 낸 문제야? 다시 말하지만 된소리는 하나의 의문이야, 두 개의 의문이야? 하나의 의문이기 때문에 얘가 기억으로 바뀌는 건 얘는 음극규라고 해야지 자한군 단순화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낚시 포인트로 냈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됐어? 그럼 5번은 리을이 날아가는 자단. 얘가 비읍으로 변하는 음절 끝소리 규칙. 그리고 비음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5번은 맞는 말로 2번, 3번, 5번 놓고 해결하라는 문제였다 생각하면 돼. 나온 김에 얘까지 할까? 그럼 얘는 자단 일어나면 뭐가 돼? 헬른이 되지. 그럼 얘는 유음화의 조건인 니을, 니은의 규정이 되니까 유음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된다 생각하. 자, 의문의 변동은 그래서 표기하고 발음, 표기와 형태소, 형태소를 비교했을 때 같이 하는 게 의문의 변동이고 1차적으로는 뭐가 나온다 생각하면 교체 추격 사각 청구 중에서 뭔지 확인하고 그리고 결과물 갖다가 이름 붙이기가 익숙해진 상태에서 조건 확인이 돼야 돼. 이제는 조건 확인 만들 때라고 생각하면 돼. 넘어가도 돼? 자, 그럼 3번, 4번까지 나 질문 못했습니다. 헷갈린 거 있습니다. 싶은 거 있으면 뭐 의문의 변동 정도야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문제 나온 의문의 변동이 제일 어려워. 내신에서는. 조건 드럽게 이상하게 구하나? 잘 보고 풀어야 돼, 조건. 여기서는 이제 5번에서는 니네가 기본적으로 가져갈 게 바로 이제 연음 규칙. 연음 규칙은 앞에 종성 제약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우리말에서는 종성 제약이 있어. 종성 제약은 가지수 제약이 있고 종류 제약이 아니, 개수 제약이 있어.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가느다란 물방울 위에는 발음될 수 없다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얘는 자음군 단순화라는 게 적용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 종성제약은 앞말이 여기서 종성제약을 적용할 때 연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자음이 뒤로 연결돼서 뒤에 빈자리에 연결돼 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무슨 형태소라면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에 따라서 연음되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야. 어느 조건일 때, 종성제약에 해당할 때. 종성제약에 의해서 변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슨 규칙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성규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 이때 연음이 될 때 자음이 종성규칙에 해당해. 그럼 종성규칙에 해당을 할 때 조건은 종성규칙 조건에 해당을 할 때 실질 형태소면 얘가 연결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종성규칙이 적용이 된 다음에 연음이 된다는 거야. 근데 뒤에 있는 애가 형식 형태 쓰면 적용이 안 되고 연음이 된다는 거야. 요 그림을 니네가 이해해 놔야 돼. 이해하겠어? 그래서 연음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뒤에 연결해서 발음한다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우리는 형태수 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만 형태수의 종류를 알아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썼어? 정리했어? 정리했으면 밑으로 가봐. 그럼 여기서 봐. 코디는 얘는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제약에 해당해? 가지수 제약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가지수 제약이 하니까 음끝이 일어나야 돼. 맞니? 얘는 그래서 음끝이 일어난 다음에 연음이 되니까 꼬디라고 하는 디귿으로 들어가 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비교해봐. 꽃 뒤에 만약에 뭐가 왔다면 이가 온다면 꼬디야 꼬디? 얘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대로 연음이 돼서 꽃이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야. 이해하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연음 규칙은 자주 나오니까 알아놔야 돼. 파틀이라고 하는 게 얘가 형식 형태소 중에서 조사이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연음이 된다면
얘는 실질, 얘는 형식이니까 디귿으로 들어가고 시옷으로 들어가고 얘는 실질, 얘는 형식이니까 비읍으로 들어가고 피읍으로 들어가고 얘는 실질이니까 여기에서 뭐가 날아가고 비읍이 날아가고 리을만 넘어간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여덟 아홉에서는 니은에 해당하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답이 5번으로 가는 문제인데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연음 규칙이라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하겠어? 여기서 깔렸던 거는? 근데 내신에서 내면 요 발음 잘못 나오게 문제 낼 수 있다? 여덟, 아홉 막 이렇게 돼. 허수음 이렇게 되고 막 그래. 합리화하지 마. 그냥 발음해. 그치? 허수음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 없어. 알겠니? 특히 2번 같은 거. 밭을이라고 나와. 부기어마가 일어나면 안 되는 조건이야. 왜? 디귿티읕이 이랑 만난 게 아니잖아. 으랑 만났잖아. 맞아? 그런 조건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됐어? 다음 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동화와 이제 연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 나머지 현상도 설명해야 되니까 수능 특강에서 축약이나 탈락, 첨가를 찾으시오 문제가 나온 거라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부지는 국외음하지? 국외음하는 아까 조건 썼으니까 안 써도 되겠지? 근데 맏형에서는 뭐가 일어난 거야? 어센 소리 대기가 일어난 거지. 어센 소리 대기는 축약에 해당하지. 어센 소리 대기는 언제 일어나? 기역, 가다, 바, 자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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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변하는 거잖아. 어디 앞에서? 앞뒤에 히읗이 있을 때. 맞아? 히읗과 더하기라고 써야 돼. 앞뒤에는 히읗과 더해질 때 이렇게 변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겉옷에서는 여기에서는 음끝이 일어나고 음끝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그때 얘가 무슨 형태소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기 때문에 디귿으로 변하고 넘어간다는 건 방금 했던 거. 쌓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탈락이 일어난 거야? 히읗 탈락이 일어나는데 어간의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무조건 어미라고 하면 안 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탈락했다라고 하면 얘는 틀려. 왜? 이가 무슨 사니까? 음미사야.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수하고 만날 때? 형식, 형태수하고 만날 때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히읗 탈락이라 불러. 물론 어미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쌤이 어미라고 써놨을 거야, 여기다. 이해하겠어? 그리고 넓적하다는 자항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얘가 된수리 되기로 일어난다 설명할 수 있고 얘네들이 축약이 일어난다 설명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에서 지우라고 했을 때 얘하고 얘가 지워주고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된다 생각하면. 결과 갖다 물어볼 때는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자, 여기에서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첨가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 유마가 일어났지. 자, 니은 첨가의 조건을 한번 써보면은 얘는 뭐여야 해? 복합어여야 해. 얘는 좀 다르게 모양을 만들어. 복합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제일 때 니은이 더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 유마는 니을이 아이고, 미안.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데 어디에 앞뒤에서 리을이 앞뒤에서 일어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 나올 때마다 그냥 조건을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익숙해지지 않는 것만 외우면 돼. 그게 이제 내신 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이해하겠어? 쌤이 그림 그리는 요거 뭔지 알겠어? 얘가 기존이라면 요걸로 변화했어요. 이 뒤에 있는 게 이런 환경에서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껴안다는 변수리 되기 2번 조건이야. 변수리 2번 조건에는 어간이 뭘로 끝날 때? 니은 미음으로 끝날 때. 뒤에 있는 게 어간이 니은 미음으로 끝날 때 뒤에서 된수리로 변하는 현상. 환경이. 맞아? 한여름은 니은 참가. 낯설다는 음끝과 된수리 되기 1번 조건. 다 뒤에서 된수리 되기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백번율은 니은 참가. 그리고 여기가 된수리 되기 1번 조건. 맞아? 그럼 여기서 유도하는 게 뭔지 알겠어? 첨가 찾으라 그랬잖아. 된소리 대기를 첨가라고 착각하기 유도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자꾸만 된소리 대기만 넣는 거야. 맞아? 근데 된소리 대기는 첨가가 아니잖아. 그치? 된소리 대기는 첨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지우고 나면 답이 5번으로 가는 것이었다 생각하면 된다. 자, 의문의 변동을 문제로 낼 때 항상 선생님들이 유도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갖다 유도하는 거야.
그리고 첨가는 니은만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면은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됐어? 됐니? 뭐가 되니? 자, 그럼 1번에서 6번까지 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설명한 게 이해 안 가거나 납득 안 가거나 아니면은 질문을 놓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돼요? 자, 다음 문제가 또 낚시성 문제지. 맞았어? 이거 5번 한 거 아니야? 직관적으로 5번 하기 유도하는 문제인데? 자, 봐봐. 여기 보면은 반모음 W 뒤에 에와 이가 결합한 소리가 된대. 그치? 결과적으로 왜 위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 이중모음의 종류는 총 몇 개가 되냐 물어보는데 지금 얘네들이 이중모음이 되니까 13개죠 하면서 5번을 유도하는 문제야. 4번 한 사람 있어? 다 5번 했더라고요. 내 마우스 오빠시고 잘 봐. 이중모음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 필기 해봐. 이중모음은 얘들아 J개의 이중모음이 있고 W개의 이중모음이 있잖아. J개의 이중모음은 J에다가 아, 어, 우, 우, 에를 결합한 것과 플러스 의 하나가 있어. 의 플러스 J라고 하는. 맞지? W개는 아, 어, 에가 결합해가 W개가 만들어져. 그래서 얘는 야, 여, 요, 유, 예, 얘가 되는 거고 얘는 와, 워, 왜, 왜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 중모는 총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가 있어? 11개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변수를 준 거야. 변수를 준 거야. 위하고 위라고 하는 것을 원칙은 어떻게 발음해야 하지만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하지만 그치?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어떻게 해보자는 거야. 허용해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발음이 되냐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럼 자, 이중모음 발음을 허용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 봤듯이 얘는 W가 앞에 붙는 다음에 그 뒤에 뭐가 결합한대? 위는 애가 결합한대. 위는 이가 결합한대. 근데 생각해봐. W에 애가 결합한 것이 기존의 발음인 얘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W에는 애가 결합하면 이걸로 발음하잖아. 그러니까 이 외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 여기로 수렴이 돼버려. 그러니까 새로운 이중모음이 필요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근데 WE라고 하는 게 있어 없어? 여기? 없으니까 얘는 새로운 이중 모음의 발음이 필요한 상태가 된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1이 되지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 새로운 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총 11개에다가 얘는 여기로 수렴이 돼버리고 얘만 만들어야 되니 여기다 플러스 1이 돼서 총 12개의 이중모음이 된다 생각하면 돼. 이해하겠어? 이해하겠어?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돼야 돼. 됐나? 여기까지 됐나? 넘어가도 돼? 확인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낚시 거는 포인트가 다시 이제 문제 풀 때 여기가 W라면 W와 애가 결합한 것이 왜에 해당하니까 새로운 게 필요 없지만 이 두 개 결합한 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맞니? 그래서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문제였다 생각하면 돼. 이게 좀 짜증나는 문제였지? 됐나? 넘어가도 되나? 다음 걸로 가봐 그럼. 얘는 이제 요것도 이제 장난치는 문제야. 의문이 발음 기준이라면 음절 역시 무슨 기준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얘도 역시 발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음악이라는 것의 음절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음절을 음절막으로 분석하고 있잖아. 요것처럼 지금 어떻게 된다 생각하면 돼? 얘는 모음이 혼자, 얘는 자모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반모음, 단모음,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중 모음에다가 뭐가 결합한 케이스라 생각하면 돼? 자음이 결합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맞나? 이게 되려면 일단은 표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찾아져? 요게 찾아지지. 요것도 찾아지지. 요것도 찾아지지? 요것도 찾아지지? 요것도 찾아져. 그럼 표기적으로 봤을 때 4번이랑 5번이랑 둘 다 답이 될 수 있어. 내 음절은 무슨 기준? 발음 기준이니까 금연의 음절은 요게 아니라 얘는 어떤 게 돼? 얘가 발음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이 저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애라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융합체는 융합체 이렇게 그대로 발음이 되고 약, 품 이것도 그대로 발음이 되고 시, 연, 회도 그대로 발음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맞아. 근데 얘는 발음이 금연으로 되기 때문에 5번 말고 몇 번을 선택해야 되는 4번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도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뭐야?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까지는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발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점.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겠어? 넘어가도 되니? 넘어가? 자, 요거는 이제 의문의 변동의 연결가는 현상을 물어보는 문제야. 그럼 여기에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될 게 여러분들이 피릇이 사라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음군 단순화일 수도 있고 하나는 히읗 탈락일 수도 있어. 히읗 탈락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용언, 어간의 히읗이 뭐하고 만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적인 요소하고 만날 때 탈락하는 게 히읗 탈락이야. 근데 자음군 단순화는 겹자음인 경우에 이런 게 있지, 아 이런 게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히읗이 넘어갈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음으로 자음군 단순화 아니다 이거. 달아와 달리 달른이라는 게 있어. 얘는 히읗이 뒤에 있는 모음 때문에 탈락한 게 아니라 넘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탈락한 거잖아. 이때는 자음군 단순화로 처리가 된다는 거야. 히읗이 날아가는 경우에 자음군 단순화는 뒤에 자음으로 이어지는 거라 생각하면 된다면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히읗 탈락은 뒤에 모음으로 이어지는 때 탈락하는 걸 히읗 탈락이라고 하자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대신해서 단골 문제로 나오는 애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에서 밑줄 하나 쳐놔. 단어 끝이나 자음 앞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 수와 실질 형태수 앞에서 일어나는 건 전부 다 자음군 단순화야. 아니지. 얘는 여기야, 여기. 미안. 히읗 탈락이야. 근데 얘는 요거고 얘만 자음군 단순화가 된다는 거지. 맞아?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같으니까 히읗 탈락 현상에 해당해. 근데 얘는 자음이니까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한다 생각하면 된다. 요 두 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자음 탈락의 환경이야, 히읗 탈락의 환경이야? 자음군 단순화의 환경이야, 히읗 탈락의 환경이야? 그치, 얘는 히읗 탈락의 환경이야. 그럼 히읗 탈락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아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서? 연음이 일어나서 얘가 뭐가 된다? 만화가 된다. 라고 설명하는 걸 찾으라고 하니까 답이 3번이 됐다. 생겼다. 이해하겠어? 여기 색깔했던 거 있어? 넘어가? 넘어가. 됐니? 그래서 얘는 저변에 깔려있는 건 히읗은 굉장히 약한 소리라는 거. 4번이 또 독특한 애가 하나 남아 있는데 교체 중에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의문 현상들이 있대. 얘네들은 자 봐. 의문의 변동의 조건에는 우리가 무슨 조건도 있지만 의문적 조건도 있지만 의문적 조건이 아닌 형태 또는 의미적 조건도 존재하잖아. 맞아? 근데 대부분의 변동 가운데 어떤 변동들? 의문의 변동 가운데 요 의문적 조건만 요구하는 변동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오케이? 이것만 요구하는 경우에 얘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변동을 개론수에 나오기는 해. 얘를 자동적 교체라고 말해. 쌤이 설명하지 않은 거지 이거는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맞아? 근데 전에도 얘기했잖아. 신고라고 하면은 경찰에 신고하다라고 하면 안 일어나는데 신발을 신고 가다라고 하면 일어나잖아. 그럼 신고라는 건 무조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다는 되지만 신발을 신고 가다 이렇게 말하면 상관은 없잖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비자동적 교체라고 이야기해. 자동적 교체와 대립되는 개념을 우리는 비자동적 교체라고 한다는 것까지 학교에서 설명하기는 할 거야. 근데 이 자동적 교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논란이 많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자동적 교체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아. 자동적 교체에 해당하는 사례를 얘처럼 첫 번째 음절 끝소리 규칙, 두 번째 된소리 대기의 몇 번 조건, 1번 조건 이렇게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문제밖에 안 나와. 답이 먹을 것이 답이 되는 이유는 얘는 여기 없기 때문에 그래. 왜? 얘는 범주 된소리 대기 1번 조건만 잡아놨어. 즉, 가, 다, 바 뒤에서 일어나는 것만 잡아놨는데 얘가 경음하가 일어나긴 일어났어. 근데 얘는 왜 일어난 거야? 앞에 있는 게 관형, 사형, 어미, 니을 뒤에서 바다, 바사가 자가 올 때 얘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이 범주 안에 얘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 니인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조건을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였다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걸 물어본 문제가 아니야. 맞지? 이걸 물어본 문제가 아니라 요 뒤에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였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 있는데 경험할 조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써놓으면 좋겠지? 알아도 써봐. 가다바 뒤에서 일어나거나 2번 어간 니은 미음 뒤에서 일어나거나 3번 한자어 리을 뒤에서 일어나거나 4번 반형사형 어미 어디 뒤에서 일어나는데 리을 뒤에서 일어나. 경음하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된소리 대기라고 하는데 된소리 대기는 이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니은의 범주는 이 네 개 중에 어떤 것만 잡은 거야? 요 범주만 잡아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일어나 경음하는 일어나 경음하는 일어나지만 얘가 1번이 아니라 4번 조건에 해당한다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니은이라는 범주 안에 얘는 들어올 수는 없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X가 되니까 답이 1번, 4번이 된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1번하고 헷갈리는 문제야. 1번도 경음하가 일어나긴 일어나잖아. 기억은 안 일어나는 거 맞아. 니은 경우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얘는 몇 번 조건이야? 2번 조건이지? 그러니까 얘도 역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얘도 역시 아까 이야기했던 오류 교정형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야? 범주형 문제. 범주형 문제. 선지에서 범주를 잡아주면 그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오류가 많이 나오는 건 여기서 많이 나와. 왜? 아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여기 저변에 깔리는 것은 경마의 네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다 생각하면 돼. 솔직히 말하면 기억은 문제가 안 되잖아. 니은이 문제가 된 거였지? 헷갈린 거 있었어? 여기서? 다른 거? 내려가도 돼? 자, 그 다음 거. 5번의 베이스가 되는 지식은 단모음 매듭은 단모음은 1, 음은 단모음과 단모음이라는 게 합쳐진 무슨 모음은 이중 모음은 매듭문으로 처리가 된다 그럼? 이음문의 합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 이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여기서 답이 3번으로 가는 이유는 반모음하는이라고 지정을 했어. 반모음화의 상위 개념은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고 해야 돼, 그럼? 교체 현상이라고 해야 돼. 교체 현상 분자로문의 개수 변화를 수반하냐라고 물어봐. 개수가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수반하지 않는이라고 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보아라에서 O가 W로 변했을 뿐 의문의 개수는 그대로라는 거야. O도 이름문이고 W도 이름문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처리해야 한다는 거야? 교체로 처리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의문할 때 니네한테 제일 강조했던 지식이 바로 이 반복이었어. 하나는 나와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억나? 여기까지 됐니?
하나만 더. 얘는 왜 제이가 실컷 만들어 놓고 탈락을 할까? 라고 하는 거에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될 지식이 하나가 더 있어. 이나 제이는 무슨 모음인데? 전설 모음인데, 전설 모음의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국의 위치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읒, 쌍지읒, 치읒은 무슨 의미니까? 경국의 의미니까, 뒤에 플러스 제이가 오면 굳이 발음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제2 탈락이 일어나서 표준 발음에서 저쩌 처는 뭘로 발음한다? 저쩌 처로 발음한다는 무슨 탈락 현상을 설명하기도 해? 제2 탈락을 딱 지읒, 쌍지읒, 치읒에서만 설명하기도 해.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고기음화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얘의 위치가 요거라는 기초 지식이 저번에 깔려 있으면 좀 편하다 생각하면 된다. 이해하겠어? 그치. 그래서 얘는 처음에 여기 된 것을 반모음화라고 하는 뭐가 일어난 거고 교체가 일어난 거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제2 탈락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모음 탈락 현상이 일어나는 독특한 환경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근데 3번에서는 디귿도 x가 되는 이유는 반모음화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얘를 보라고 한 게 아니야. 얘만 보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반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자료 해석 문제야. 여기까지 됐어? 됐니? 네, 됐어. 여기 색깔 같은 거 있어? 자, 의문의 변동의 마지막 두음 법칙. 자, 두음 법칙은 여기다 한번 환경 써볼래? 한 번도 설명한 적 없으니까. 두음과 관련된 법칙입니다. 두음 법칙은. 두음이 뭘까요? 두음은 일음절의 추성이에요. 일음절의 추성이에요. 두음은. 오케이? 근데 두음 위치에 니은이 올 때가 있고 리을이 올 때가 있어. 대신 이 두음은 현대 두음에서는 한자어만 적용된다 생각하면 돼. 오케이? 한자어가 적용된다 가정했을 때 니은이 오고 리을이 올 때 혹시나 니은 뒤에 이나 제이가 오면 이 니은이 어떻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냐면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근데 리을 뒤에 혹시나 모음이 오면 리을은 발음하기 힘드니까 얘가 뭘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 니은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근데 봐. 여기에서는 니은이 이제 탈락하는 현상으로 기본적으로 보면은 녀라고 하면은 그녀 하면 그대로 써 있는데 이 녀가 앞으로 가면 여자라고 하면 얘가 뭘로 변해버려? 여자로 변해버려. 왜? 니은 뒤에 반모음 제이가 온 거니까. 그리고 로라고 하면 앞에 근로라고 하면은 얘는 그대로 써. 근로 환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노동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노동으로 바뀌어버려. 근데 여기에서 5번에 나와 있는 역사를 한번 보자. 5번에 나와 있는 역사는 원래는 역사야.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적용이 된 거야? A하고 B라고 한다면 B가 적용이 된 거야. B가 적용이 돼가지고 얘는 뭘로 변해? 역사로 변하는 거야. 모음 앞에서 니은은 니은으로 변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뭐의 조건이 돼버려? A의 조건이 돼버린 거잖아. 맞지? 그래서 니은 뒤에 J가 있는 구조가 돼버렸으니까 다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역사로 탈락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된소리 대기까지 적용돼가지고 역사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야. 그럼 5번이 뭐가 잘못된지 보이겠어? 알겠어? 5번은 한자음이 역사잖아. 어디에 네가 올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네가 올 수 없다라는 도움 법칙이 적용되어서 뭐가 난 다음에 요게 된 다음에 어디에 니은이 올 수 없다는 도움 법칙이 연쇄적으로 적용돼서 역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걸로
얘네 두 개가 바뀌어 있더라고. 이해하겠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니은이 니은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걸로 가지 않고 모음 중에서 이제 이것을 확장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니을 뒤에 단모음인 아, 어, 우, 우가 오면은 니은으로 변하고 이제이가 오면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설명해야겠더라고 이번 수능 특강 개념은. 이해하겠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이번 수능 특강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건 정리됐지? 원래는 어떻게 보통 두 법칙은 이야기하냐면 니은 뒤에 EJ가 오거나 리을 뒤에 EJ가 오면은 얘네들은 탈락 현상이 일어나고 리을 뒤에 아, 어, 오, 우가 오면은 이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통 설명을 했었어. 두 법칙을. 근데 이렇게 되는 현상을 요거 다음에 요걸로 가는 걸로 지금 5번에서 설명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번 관점은 리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면 어떻게 된다? 니은으로 교체된다. 그러니까 초성의 리을은 절대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초성의 니은은 오는 경우가 있어. EJ가 아니면 와. 노래, 노동 막 이런 거 들어와. 맞아? 됐나?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두 법칙은 요건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 여기까지가 음문 파트였습니다. 학교에서 하면 여기까지 한 달 걸려요. 한 달 정도. 앞에 있는 유형편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풀면 돼. 다음 주는 학원 방학입니다. 휴강입니다. 그래, 학원 방학이기 때문에 휴강, 오, 왜 이렇게 좋아하지, 민기인가? 난 항상 학원 방학을 계약 전에 했는데 다들 왜 안 하냐고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그치? 학원 방학이라서 휴강하는데 대신 이제 3학년들은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많이는 말고 지금까지 풀었던 거 점검하면서 하루에 하나 정도 종합 하나에다가 고전 산문 하나 정도 풀기를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할 때 지금 저희 쌤이 이제 하나하나 되게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잖아. 그 세밀하게 설명한 것이 이해 안 가는 건 반드시 쌤한테 다시 말해줘야 돼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겠니? 자, 그럼 한번 봐봐. 59번, 59페이지까지 12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베이스가 되는 지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해 안 가거나 납득이 안 되는 선지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면 설명하고 단어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봐. 이거 질문 못했습니다. 있는지. 하세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어.